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컨설팅 리더십 코칭 센터장 조선경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관리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인재에 대한 욕심 많으시죠? 여러분들 회사에는 그러면 좋은 인재에 대한 기준이 정리가 되어져 있으신지요? 보통 이제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성실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실성은 여러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열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직자라면 누구나 연습된 열정이라도 보여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채용 장면에서 보여주는 열정에 가끔씩 속으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제가 재미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직 인원을 뽑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근이 많은 조직입니다. 당신이 그럴만한 근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면접자가 드렸더니 지원했던 여직원 한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푸시업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면접을 봤던 남자 선배들이 그 여자 직원의 열정에 오히려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 직원이 저런 직원 후배가 들어오면 내가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 생각하는 좋은 인재의 조건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지 돼요. 어느 IT 업체가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구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뽑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개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성이 강한 사람을 뽑으면 독특함에 대해서 이해와 수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막상 현장 조직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어떤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고민을 없이 사람을 채용하시게 되면 채용된 사람도 불만이고 여러분도 불만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과연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기준 정리가 되어져 있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면접을 보시게 되는 리더분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져 있으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5명이 면접관이 면접을 보았는데요. 2사람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3사람은 낮은 점수를 준 경우가 있어요. 2사람은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인재라고 뽑았고요. 3명은 자기가 볼 때 저 사람 좋은 인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뽑은 사람은 그 회사에 좋은 인재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채용이 됐다 할지라도 3명의 관리자한테는 좋은 인재란 소리를 못 들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된 기준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전에 한 가지 고민을 해보실 게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여러분 회사가 선호되는 회사인가, 선호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자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 어느 한 기업의 채용의 문화에 대해서 참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국내에서도 유수한 대학의 출신자, 국외에서도 유명한 대학의 출신자들만 뽑는 걸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 만큼 물론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뽑혀진 인력들이 머지않은 시간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글로벌 회사인데 이직률은 적지 않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인재를 뽑으면 그 인재들은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뭔가 내가 이 회사에서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그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영업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직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학력 대비 자기가 현업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균형이 맞지 않았던 거입니다. 여러분들
직원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는 자기가 회사에 가서 뭔가 핵심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주목받는 빛이 나는 일만 할 수는 없고 주목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스펙을 보고 뽑으니까 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면 주인공이 아니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지만 꽤 좋은 회사인데 왜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않고 다 대기업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보기엔 그 고민 이전에 여러분들 회사에 직장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주고 계신가, 그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자기 기대와 경험이 부조화가 될 때 조직에 대한 불만족이 생깁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그 사람은 회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직원들이 여러분 회사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답을 한번 해보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채용과 구직과 구인도 모든 게 하나의 협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인재를 뽑고자 하시지만 좋은 인재는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제 친구 딸이 꽤 좋은 대학을 졸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기 전에 마지막 면접을 보았죠. 자기가 와서도 조금 자기 스펙에는 조금 낮은 조건이지만 워낙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 회사를 취직하겠다는 마음 먹고 마지막 사장 면접을 보았답니다. 근데 사장의 질문이 당신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당신은 아마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한다 할지라도 오래 다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오버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탈락을 시켰답니다. 참 재밌는 사연이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것만큼 그들이 그 구직자의 기대에 충족시킬 여러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아마 한 번 채용한 사람이 오랫동안 여러분 회사에 다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대보다 더 낮은 경험을 제공하시면서 스펙은 굉장히 높은 스펙을 요구를 하셔서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이 부조화가 결국은 협상 결렬로 결론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인재를 뽑고 채용하는 문제도 냉정하게 따지면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협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만큼 좋은 카드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채용의 준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